국내 최초의 산학연 종합연구단지, 고려대학교 테크노콤플렉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보호주의의 확산, 첨단 기술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산학연 협동체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학 간 연구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본과 두뇌를 효율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은 행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례가 없고 학교 본부의 지원조차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 최초 산학연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영휘 교수님이십니다. 고대 영웅으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고려대학교에서는 30년 동안 거의 내 일생을 보낸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고려대학교 교수가 된 것 자체가 원래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던 사항이 벌어진 건데,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우연히 안암동 로터리를 지나가다가 나 동행자가 엔지니어링이 이제 점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나 좀 얘기도 들어보자고,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고공영웅으로 이 양반도 선택이 된 분이야. 김용준 선생님이 그 당시에 공학부장을 했어요. 그 양반 방에 갔더니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자고 마셨는데 뭐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는데 고대 교수래. 그래서 야, 나는 대학교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고대하고는 내가 전혀 뭐 인연이 없는데 그 교수를 하라고 그래서 임시로 한번 그러면 좀 하다가 또 뭐 다른 데 옮기더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임시로 고려대학교 오게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됐어. 그래서 1970년에 고려대학교에 와가지고 2001년까지 한눈 안 팔고 고려대학교에 30년을 보내게 됐어요. 테크노 콤플렉스라는 건 뭐 처음부터 이런 걸 내 공과대학 학생한테 된 게 아니고, 내 공과대학 학장에 임명되던 92년도가 우리 상황이 어땠었냐면 90년대 초반부터 중동에 컨스트럭션 붐이 일어났다고. 그와 관련된 기술 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국내 다른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있는데 이걸 채워질 못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라. 기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 우수공대에 입학 정원을 2배로 늘려준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대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학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등록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입학 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컴 소스라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지. 근데 난 그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않다 공과대학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대 학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르지. 왜냐면 당장 건물이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그냥 스페이스도 작아. 건물 면적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신입 교수들은 큰 방에다가 몇 사람씩 집어넣고 그런 상태였다고. 근데 정원이 2배가 되는데 내 눈에 대학 재정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현재 대학을 운영하는데도 자금이 모자라는 판인데 새 건물 질 자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큰 고민거리라고. 그래도 고려대학교에 우리가 다행히 있는 거는 땅이 있다. 그 당시에 녹지 캠퍼스라고 그랬지. 우리 건물 지니까 돈 달라고 어디 가서 손 내밀어 누가 돈을 줘. 그래서 하는 게 리서치 파크라는 걸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래 가지고 시작한 게 테크노 콤플렉스에 원래 시작된 계기가 된 거지. 내가 한 임무라는 건
2년 동안에 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까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들어온 데까지가 내가 한 임무에 2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한 거지. 뭐라고 할까 산업체 인더스트리하고 대학교에 같이 코오퍼레이트 해가지고 뭔가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을 우리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실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공동연구, 기술정보 교환, 연구인력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을 극대화한 테크노 콤플렉스는 당시 생소한 개념이었던 산학연 협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은 우리나라 공학계를 선도하는 전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업체한테 설득을 할 때 우리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흔히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학생들을 대학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이거야. 말하자면 교육에 포커스하고 자기네 니스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은 너희도 투자를 하고 같이 너희도 인풋을 넣어서 같이 교육을 하자. 우리가 자금을 유치하는 하나의 셀링 포인트도 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그거를 전혀 공허하게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이거를 서로 커뮤니케이트 해가지고 잘 꾸려나가느냐.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물론 내가 가기 이전에 이제 생긴 건데 아주 우리나라의 산업공학에 정착되는 아주 초창기지. 아마 내가 산업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한국 사람으로 산업공학을 먼저 한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한국에는 온 사람은 내가 아마 일본일 거야. 산업공학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뭐라고 혼란기를 많이 겪었어요. 1990년대에 비해서 우리 학회도 산업공학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동안에 많은 인재들이 산업공학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오늘같이 틀이 잡힌 거지. 우리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있어. 이 양반의 교육 철학이 뭐냐. 자기 사회에 나가면 어딜 가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와서 그 틀린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게 나한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답니다. 그 요즘 나 청년퇴직을 한 지 지금 20년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내 고등학교 젊은 시절부터 들은 그 얘기가 어딜 가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더라. 이게 지금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래 대학 교육은 내가 전기공학을 했거든. 이제 학위를 산업공학을 해서 바뀌었는데 그 미국 가서 공부할 때까지 하고 그 후에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내 일생을 다 보냈더라. 처음에 시작이야 내가 임시를 한다고 했지만 참 내 일생을 고려대학교에 와서 잘 보냈다. 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김영희 교수님은 국내 산업공학, 기술경영 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시고 산학연 협력 개념의 국내 도입을 통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의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김영희 교수님을 비롯한 공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한국 공학계가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이뤄낸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공영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연구 실적과 산업계의 헌신으로 세계 반도체 연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신 고공영웅 동상호 박사님. 박사님을 조금 특별한 방법을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동상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예.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예. 은퇴해갖고 이제
뭐 하는 일 없는 예, 동상우입니다. 예. 예. 무엇보다 고궁영웅 선정 큰 축하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예, 어떤 면에서는 큰 명예지요. 근데 좀 고려대학교에서 받은 거는 많죠. 안암 학생도 받았지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근데 기여한 게 없어서 참 송구스러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앞으로 많은 기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기 동상우 박사님께서는 1970년도에 본교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예. 당시에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법률 학교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도저히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저희 할아버님 같이는 도저히 법률은 못 하겠고 공과대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꼭 하겠다 그러면은 앞날이 제일 좋은 거는 전자공학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전자공학을 가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전자공학을 하라고 그러신 분이 조언을 좋게 해줬습니다.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전자공학을 선택하신 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박사님이 학창 시절이던 1970년대 초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 이공계 캠퍼스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건물이 이공계 캠퍼스에 있었고 또 박사님은 주로 어느 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그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5, 6년 전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더니 제가 있을 적에는 그게 분교였거든요. 이공대 분교라 그래서 그 건물 앞이 본교에 비해서는 굉장하게 그냥 큰 빌딩이 쭉 돼 있고 그 앞에는 여러 가지로 그냥 잔디도 없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그 사진에 보낸 거를 보시면은 그 앞에 보면은 그 농구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점심 때 농구를 열심히 했지요. 예. 저기 그 박사님께서는 그 학창 시절부터 아주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년 연속 아람 장학금 받으셨고 또 그 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당시에 ROTC 장교로 근무하시면서 상을 많이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상, 우수교관상, 이군 사령관 표창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ROTC 복무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ROTC 할 적에 3학년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키가 한 163분이 안 되고 몸도 튼튼하지가 않고 그래서 또 발이 평발이 되고 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3학년 때는 그렇게 잘 못하고 겨우 견뎠지요. 그 4년 때 가서는 거기서 102 학군단이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학생 ROTC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생각지도 않게 2등상을 주더라고요. 저는 2군 사령관상을 그때 받은 거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ROTC를 하면서 102 학군단에 제가 1등으로 졸업을 했지요. 예. 졸업이 아니라 인관을 했죠. 박사님의 업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입니다. 박사님은 최첨단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반도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상우 박사님 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에 UC 버클리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1983년도에 그 뉴욕 요크타운 하이츠에 위치한 IBM TJ 왓슨 연구소에 입사하시면서 이제 IBM과 인연을 맺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IBM에서 일한 경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IBM 오스틴 리서치 랩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 최첨단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에 참여하시고 주도하게 되셨는데 그 결과로서 세계 최초로 그 1GHz 벽을 뛰어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하시는데 성공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GHz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 파워 PC에도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당시에 큰 이슈로 몰고 온 파워 PC를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네. 1GHz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1GHz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과 관련된 일화가 있으면 혹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가 IBM의 단계 1983년이었거든요. D램을 한 5년, 아마 5년인가 한 6년인가 일했으니까 거기서 페이퍼도 좀 많이 쓰고 그랬죠. IBM 그때는 벌링턴에서 D램을 매니팩처링 하는데 로우 파워 D램으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Outstanding Innovation Award를 뭐 좀 받고 그랬는데, 근데 IBM이 그 후에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들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는데 하지 그 D램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해서 300MHz 벨러트릭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파워 PC 그거를 했습니다. 예. IBM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스틴에다가 리서치 랩을 하나 오픈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우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디자인하는 기술은 좋으니까, 서킷 디자인하는 기술은 좋으니까, 그럼 지금 프로덕트가 그때가 한 200MHz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5배 정도 빠른 거를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5배니까 1GHz니까 그 이름도 좋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소니, 토시바, IBM 프로젝트로 옮겼지요. 예. 저보고 그 치프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돼갖고서 프로덕션 하는데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 PFLY, Power Performance Limited Yield 그거를 갖다가 컨셉트를 만들어 갖고 이제 치프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그걸 석세스풀하게 이렇게 해서 처음 프로덕트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박사님 유학 생활로 돌아가서요. 아마 박사님 유학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뭐 외롭고 고되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박사님 유학 시절에 찍으셨던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연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인데, 예. 그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잠깐 오셔서 이제 그 스프라웃 홀하고 그 세더 게이트에, 그러니까 버클리에 제일 그 처음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에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아마 1980년대 아마 80년 초에 겨울이었을 겁니다. 지금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있고, 그 다음번에 제 아들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에서 학사를 받고 졸업식에서 제처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지요. 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시간 차이가 하나의 사진에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예. 사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박사님께서 4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최고의 연구자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어려운 역경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를 통한 경험이 하나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되고 안 되고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캔슬이 되거나 안 되거나 했을 적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동성우 박사님께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공과대학교 그 한마디로 말해서는 제가 기술자로서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예. 최근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후배들을 포함해서 이런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서너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머리만 좋은 거는 일종의
필수 조건 같아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가 그러니까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ing. 이제 그게 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번에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말해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리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빌리브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리더가 믿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는 믿어야지 된다고. 리더가 그 프로젝트나 과제를 믿어야지 된다는 게 그렇고. 그 다음번에 물론 저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트러스트는 해야 되지만은 트러스트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트러스트 but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사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그 박사님을 롤 모델로 해서 많은 후배들이 또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산학연 협력을 도입해 대한민국과 고려대학교의 산업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김영휘 교수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다양한 연구를 주도하며 반도체 분야의 한 축이 되신 동상우 박사님. 두 고공영웅은 학문과 산업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업적을 통해 우리나라 공학의 발전 역사를 써내리셨습니다. 두 분의 열정과 탐구적 정신을 이어받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또 다른 고공영웅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